티구안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기존보다 확실히 좀 잘생겨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곧 출시가 될 걸로, 국내에서도 출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골프의 느낌이 티구안에서도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릴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본닛의 라인들 그리고 펜더의 라인들이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높아져서 듬직한 SUV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IQ LED 헤드램프인데요. 일단 야간에 좀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이나 센터 터널 쪽에는 없고요. 이렇게 측면 앞뒤 도어 쪽에 얇고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DRL만 켜더라도 어느 정도 광량이 확보는 되고요. 전등을 시켜보면은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이 광원의 폭에서 테두리 부분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하는 폭스바겐의 지능형 라이트 시스템인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시야가 탁월하고요. 상하향의 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상향이든 하향이든 초점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기능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짝 차를 움직여 보면서 이 조향을 해보면 슥슥 하고 왔다 갔다 이게 헤드램프가 과거에는 헤드램프 라이트 통 자체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필요한 부분에 LED가 켜졌다 꺼졌다, LED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LED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야간 시야를 확보를 해줍니다. IQ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광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3차선 고속도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상향등과 하향등을 좌우측 운전석 조수석이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 설명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앞에 지금 선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들 주변부로만 살짝 검게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는 상향등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달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 앞에 지금 선행하고 있는 차량 테일램프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까맣게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1차선과 3차선의 나머지 부분은 상향등에 준하는 광량을 유지를 시켜줘서 시정일간 굉장히 또렷한 시야를 확보를 해줍니다. 제가 LED 헤드램프 칭찬을 할 때 한 3, 4개 정도 브랜드를 꼽는데요. 일단 볼보의 LED 헤드램프가 굉장히 좀 밝은 편에 있고요. 제네시스의 IFS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투아렉에서 경험했던 매트릭스 LED도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지금 IQ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릭스 LED들의 특징이 자동으로 상향과 하향을 조절해주는 기능, 어댑티브 기능하고 자동으로 상향과 하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섞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여기는 좀 밝게 해주고 이 부분은 좀 어둡게 해주고 요거에 대응하는 것들이 사실상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 부분만큼은 IQ 라이트가 폭스바겐 티구안에 적용이 되어 있는 IQ 라이트가 가장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앞쪽에도 제가 추월을 해서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추월하고 있는 1차선의 왼쪽 부분은 상향등으로 꽉 메워주고 오른쪽 부분은 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좀 낮춰주면서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방을 보시면 시야는 또 꾸준하게 아주 확보를 잘 해주고 있어서 정말 이 폭스바겐이 왜 이 IQ 라이트가 가장 진보된 헤드라이트라고 강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한데요. 실제 차 안에서 보면 요 정도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이고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비상등을 점등시키더라도 순차 점등 방식이 꾸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재미있네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이 있지 않았고요.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헤드램프의 이 광량이라든가 밝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테일램프 역시 IQ 라이트고요.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LED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등을 점등시켜도 역시 순차 점등 방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고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디자인해 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도심형 SUV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렬 4기통 2.0 T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토크는 36.7kgm/m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전면부는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느낌이 다르게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은 기존에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던 날카로운 라인들, 볼륨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선과 면을 강조했던 티구안 특유의 라인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1세대 티구안의 측면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스냅백 같은 느낌, 힙한 느낌들도 약간 전달이 됐었는데 2세대에 오면서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중형 SUV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앞뒤 오버행 그리고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측면에서의 균형감도 좋은 편이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문 쪽에 바깥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유리 몰딩 부분은 크롬인데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들, 강렬해 보이는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펜더에서 도어 쪽으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륜, 4륜, 프레스티지하고 프리미엄하고 두 가지 트림, 네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4륜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19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19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드는데 측면의 이 라인들 보시면 깊이 파여 있으면서도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디젤 모델이라서 요소수 주입구도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 변화에 비해서 후면 그리고 후측면에서의 느껴지는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여전히 좋은 모습 잘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변화로 후면부에서도 사뭇 다른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디퓨저는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픈 타입의 직관형 배기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운전석 아래쪽 바닥으로만 싱글 머플러 적용을 해뒀습니다. 디퓨저에 크롬으로 멋을 내고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때에는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 저 안쪽으로 넣었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뜻 봐서는 폭스바겐의 특징이죠. 요걸 이렇게 누르면은 왠지 전동 테일게이트가 열릴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살짝 눌러보면 부드럽고 빠르게 작동하는 편입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간은 좁지도 넓지도 않은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임새가 있고요. 바닥 쪽의 공간들도 조금 이중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도 공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펑크스리 킷 대신에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널은 두툼하게 처리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실내등은 지금 조수석 뒤쪽으로만 마련이 되어 있는데 LED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벌브입니다. 그리고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 러기지 스크린 하고 2열 등받이 러기지 스크린 제거하고 2열 등받이 접어서 전체적으로 공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등받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접히고요. 여기서도 레버 잡아당겨보면 이렇게 접힙니다. 조금 신차기 때문에 뻑뻑하니까 옆에서 좀 눌러볼게요. 측면에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깔깍하고 접히는데요. 고정이 됩니다.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위쪽에 살짝 각도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에 해두는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죠. 러기지 스크린과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실내 공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큰 차는 아니지만은 웬만한 백색 가정 작은 것들은 충분히 싣고 나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특히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이 준비가 돼 있나 봤더니 지금 이쪽에 있군요. 여기 어디 있나 한참 찾았는데 여기 측면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램프가 뒤쪽에서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LED인데요. 아래쪽으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뒤쪽하고 아래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으로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안쪽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데를 마련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엔 없고 여기만 있네요. 여기만 이쪽만 운전석 뒤쪽만 손잡이를 마련을 해줬고 조수석 뒤쪽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버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존하고 같고요. 특이한 점이 조금 이제는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데 잭나이프 타입이라고 하던가요. 키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만졌을 때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도 한번 열었다 닫아볼까요? 이 착착 체결하는 느낌이 독일차 특유의 그 튼튼한 내구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가운데 몰딩 부분에 폭스바겐이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블랙 원톤의 시트에만 이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소소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이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된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는데 기존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도어 쪽부터 보시면 이 디자인의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깔끔합니다. 어떤 잔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뒤 모두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폭스바겐 차량들 칭찬해주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인데요. 매포켓 크기도 크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페트병 1리터 이상의 페트병도 넣었다 뺐다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간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처리를 해둬서 잡소리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여기에서 레버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여기에도 야간에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트는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편안했는데요. 일단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메모리 스위치가 썩 그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니죠. 넘버 서포트 포함을 하고 있는데 4A군요. 스위치는 2A처럼 되어 있는데 4A 타입으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안장보다는 더 등받이가 좀 편했던 것 같고요. 날개 부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것 같지 않은데 몸을 상당히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 크기나 쿠션감 모두 좋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 앞뒤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글라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내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시원시원하고 밝은 느낌 좋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금속이랑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레탄 재질로 고무 재질로만 깔끔하게 처리해뒀습니다. 풋레스트 적절하고요.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같은 것도 적극적인 편이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열면은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외로 또 여러 가지 수납물들 보관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로터리 타입의 스위치인데 최근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들 보면 버튼식으로 많이 바뀌는데 저는 이 친구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당겨도 지고 돌아도 가고 이 타입이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합니다. 그 옆에는 컴바이너 타입의 HUD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이 다이얼이 클릭도 되고요. 좌우로 돌릴 수도 있어서 이 기능이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습니다. 스티어링 윗부분, 에어백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이 소재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부드러운 느낌의 우레탄 재질, 좀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그런 느낌들 좋고요. 기왕이면은 가죽이 좋은데 차량의 등급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아래쪽 보시면 D컷으로 살짝 멋을 부렸는데 전체적으로 멋을 부린 듯 안 부린 듯 하면서도 디자인 포인트는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네요. 스티어링은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네. SUV에서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2바퀴까지는 조금 좀 피곤하고요. 한 바퀴 반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차량 크기를 감안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 치고는 초기 시동에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소음은 아닙니다. HUD부터 먼저 보여드려 볼까요? 컴바이너 타입이기는 한데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하면 잡힐까요? 네, 여기서 잡히는데 또렷하고 폰트가 눈에 그렇게 피로도를 주는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밝기도 밝고요.
안전운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센스 좋고요.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방식인데 요거 이 전 세대 아니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클러스터 반영되기 전에 모델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은 기존에 사용하던 티구안이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 가져가고 있고요.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다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디지털로 구현을 한 게 아니고 좌우측 끝에 보시면 온도계랑 이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걸 가지고 제가 클래식하다라고 표현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완전히 한 화면에서 구현하지 않고 약간의 옛날 방식, 옛날 느낌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클러스터의 디자인이나 안쪽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그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메뉴들도 포함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왼쪽 하단에는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 트랙 찾는 기능, 트래킹 기능이 여기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스틱 스위치 마무리도 참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약간 텁텁한 느낌, 테두리 부분은 조금 광택이 있는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손에 이렇게 딱 조작을 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센터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이거 딱 누르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마감 보세요. 참 꼼꼼하죠.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꼼꼼하게 마감 잘 해놨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위쪽에서 이렇게 네모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딸깍딸깍 끊기는 느낌이 폭스바겐 특유의 그 정교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기계를 만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잘 자아내고 있고요. 에어벤트나 위치나 조작감, 그 다음에 포지션 설정하는 거 나쁘지 않았고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탁 싹싹 이렇게 밀었을 때 느낌이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미끈하면서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공조장치는 3존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개별 컨트롤 되고 뒷좌석은 통합으로,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은 각각 뒷좌석도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뒷좌석은 좌우측 구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손을 이렇게 가져가면 메뉴가 나오죠.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면 밑에 이 메뉴들이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모션을 인식하죠. 이렇게 올라오죠. 버튼 있고 내비게이션 자체도 참 이 폭스바겐 차량들 순정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할 말이 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점은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는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데 살짝 보시면 왜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직사각형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평면인데 슬로프가 져 있는 것처럼 이쪽이 조금 높고 이쪽이 조금 낮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해상도가 나쁘지 않아서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부분 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래쪽에 공조장치가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반사가 돼서 썬루프 커튼을 좀 닫아볼까요? 예, 반사가 되긴 하는데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같은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센스 있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슥 가져가서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고요. 포지션도 그냥 터치 득득하고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프리미엄은 모르겠는데 프레스티지 정도 올라오면은 통풍 시트도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USB는 C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 기어 노브가 바뀌었죠. 잘생겨졌어요. 기어 노브가 잘생기고 사용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위쪽 이렇게 보기에도 동글동글하면서 좀
이 스티어링 에어백 부분하고 같은 디자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립감도 좋고 보기에도 잘생겨졌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기능 준비되어 있고 주차 보조, 센서 껐다 켰다 하는 거, 이 카메라 볼 수 있는 기능들 이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보실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주행 모드는 위에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조금 편리했고요. 뒤쪽에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옆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것보다는 이 펜 같은 거나 소소한 열쇠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키 여기에 두셔도 좋고요. 센터 터널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높낮이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이 위쪽에 암레스트를 좀 작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열리는데 안쪽 공간은 폭이 넓은 거는 아닌데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제법 있는 편입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넓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각도가 적절하게 딱 여기서 멈춰주니까 안에 있는 수납물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에어컨 바람이 이 안쪽으로 수납합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음료수 같은 거 차갑게 보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선바이저는 조명이 연동되어 있는 형태고요. 위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LED로 깔끔합니다. 거울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맵등도 깔끔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 썬루프가 이 글라스 작동하는 거랑 안에 이너 커튼 작동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너 커튼 열어보면 루프 사이즈가 워낙 그 글라스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참 가네요. 뒤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썬루프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웃슬라이딩 방식이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는 유리가 진짜 크긴 크네요. 한참 가요. 속도는 적절한 것 같은데 루프 이 유리가 크다 보니까 한참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룸밀러는 룸밀러 자체가 큰 건 아닌데요. 테두리 부분을 얇게 가져가고 있어서 시야가 좀 시원한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가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앞뒤 모두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낮에 보더라도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살짝 보이시기는 하죠. 맥포켓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여기에도 소소하게 이렇게 수납 같은 거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발 공간이 앞쪽에 안장에서의 높이도 좋고요. 이렇게 푹 파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턱이 발 공간이 약간 밑으로 파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가운데 앉았을 때도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공간 자체가 헤드룸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리가 파노라마 썬루프 유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조수석은 지금 제가 가장 처음으로 세워놓은 상태고 운전석 뒤쪽은 제일 뒤로 눕혀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각도 조절이 이 레버 타입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끈으로 당겨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돼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해놨고요. 암레스트 각도나 이 쿠션감이 좋아서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구안 하면은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테이블 여기서 간이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뒤쪽에 포켓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발 공간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에어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우측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이 통으로 뒷좌석 통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선 스위치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3단으로 조절되고요. 여기 공간이 아래쪽에 있어서 여기에 USB 단자 C타입이나 A타입 하나 충전 단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떨어지지 않게끔 소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 참 잘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폭스바겐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깔끔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담백함을 잘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먼저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보통은 앞뒤 디자인만 바뀌고 실내 조금 건드려주는데 이 친구는 엔진도 개선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출력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지 않은 물질들 배출하는 것들을 혁신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까다로운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연비는 조금 상향이 됐고요. 미션이 7단 DSG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엔진하고의 이 세팅이 조금 바뀌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DSG 미션, 특히 그 듀얼 크루치 미션에 이질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울컥울컥 하는 그 특유의 느낌들이 많이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일단 티구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셰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바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탄탄한 바디와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있는 서스펜션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승차감이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고 도심에서도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 같은 거 해보시면은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의 대응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MIB3가 적용이 되면서 무선으로, 제가 실내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의외로 많이 물어보셨던 게 안드로이드 오토 팀앱을 연동시켰을 때 클러스터 안쪽에 디지털 계기판 안쪽에 팀앱이 뜨느냐,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 폭스바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맵을 띄워줍니다. 뷰 버튼을 눌러서 이 디지털 콕핏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해보면은 여기에 내비게이션하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여기랑 여기 내비게이션이 다르죠. 그래서 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했을 때의 맵이 클러스터 안쪽에, 디지털 콕핏 안쪽에 연동은 안 됩니다. 물론 컴바이너 타입의 HUD도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해주고 저기에도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상대적으로 노면 소음에 조금 더 대응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적합 차원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를 채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110에서 120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터널 아니고 바닥이 좀 전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였거든요. 그런 데서는 노면 소음이 밑에서 올라오지는 않은데 그 울림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 가져가고 있고요. A필러 같은 경우도 처리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아웃사이드 미러도 이 A필러 끝부분에 붙어있지 않고 도어 쪽에 이렇게 깃발 타입으로 고정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 조그맣게 창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보면은 조그마거든요. 생각보다 작아요. 작은데 바깥쪽에 지금 화면에 조금 잘릴 것 같긴 한데요. 바깥쪽에는 광각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야 확보는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시원시원하죠. 시속 100km는 일반 모드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7단으로 고정을 하면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2리터 디젤 터보 엔진인데 확실히 이 디젤 엔진들이 토크가 좋다 보니까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잘 뽑아주고요. 덕분에 연비나 소음 진동에서 분명히 좀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킥다운 같은 거 해서 가속해보면 순간적으로 쿡쿡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제로백은 거의 9초 후반 정도 10초에 가깝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빠르다 이런 느낌은 들고 있지 않지만 DSG 미션이 빠릿빠릿하게 변속을 해주고요. 또 2.0 TDI 엔진의 회전 질감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에도 조금 재미는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13.4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2km대, 고속도로에서는 15km 정도가 공인연비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그렇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17km, 17.5 정도? 17에서 17.5 정도는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줬고요. 에코 모드로 전환을 시키고 정말 연비에 신경을 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다라고 하면 18에서 19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행하면서 최대 연비는 19.7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30가지 컬러로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도어 쪽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크러쉬패드 중앙이나 센터 터널 주변부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면 훨씬 더 좀 재미있게 입체감도 느껴보고, 야간에 운행할 때 30가지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빛바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스포츠, 인디비주얼, 에코, 노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는 제법 재미있게 벌려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픽이 비주얼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과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스포츠 모드 전환을 했을 때의 이 붉게 이렇게 간접 조명 정도만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 포인트들을 줬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래픽 어시스트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서 레인 어시스트 하고요. 사이드 어시스트까지 통합돼서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제가 트림이 4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4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4가지 트림이 있는데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이거를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막 옵션 선택 어떡하지 이런 고민 소비자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폭스바겐이 이 트림 구성 굉장히 좀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가 사실 좀 관건이거든요. 오히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스무스하게 멈췄다가 다시 이제 부드럽게 출발하는 이런 것들은 뭐 웬만한 브랜드에서 대동소이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지금처럼 이분은 정선도 아니고 실선인데 바로 들어오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차가 울컥거리느냐 울컥거리지 않느냐, 그걸로 저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폭스바겐 티구안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상당히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부드럽죠. 운전자가 불편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그냥 폭스바겐 순정 오디오인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 순정 오디오 치고는 사실 뭐 이 차량의 가격대에서 프리미엄급 오디오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순정 오디오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고음, 중음, 저음대가 순정 오디오들은 이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나름 또 이 음역대별로 해상도도 높은 편에 속해서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정 그대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트레인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눈길하고 일반 도로, 그리고 오프로드 이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차로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즐기실 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거나 장르가 또 SUV고 최근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캠핑의 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실 때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고요. 트래블 어시스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향 보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라인을 정확하게 딱 읽어서 가운데로, 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이 능력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민감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적 이 단계마다의 거리가
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느낌? 예,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이 핸들링 자체가 핸들보타도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포모션하고 이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드러운 유격이 없어서 막 타이트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탄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하드하게 탄탄하거나 통통 튀거나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티어링이 굉장히 묵직하게 돌아나갑니다. 가볍거든요. 스티어링 이렇게 돌려보면 가벼운데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코너링에서의 묵직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느낌이 국내 SUV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요거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공인연비가 13.4로 기억을 하고 도심에서가 12.3, 고속도로에서가 15k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11km에서 12km는 뭐 여유있게 달성을 하고요. 조금 연비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13km 정도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전보다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고요. 7단 DSG는 계속 이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은 나지만 이 울컥울컥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요. 소음 진동은 노면 소음의 대책이 조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이 측면의 유리는 일반 유리거든요. 이중연파 차음 유리가 아닌데 나름 또 조금 도톰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할 때 풍절음이나 이 바깥에서의 공명음 또는 바깥에서의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거슬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소개가 되면서 기존의 트림이 3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2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4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4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뭔가 상품성이 개선돼서 나오면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는 가격이 한 200만원 이상 내려갔죠.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거 붙으면 3천만원 후반대에서 티구안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륜 프리미엄이 4천만원, 4천 그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륜 프레스티지까지 올라오시면 4,6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가격의 경쟁력이나 트림 구성이 상당히 매력적인 편이죠. 별다른 옵션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트림만 딱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쓸데없이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고요. 주니티비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트림은 4륜 프리미엄, 그 정도면은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4륜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시면 더 만족도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4륜 프리미엄만 되더라도 트래블 어시스트가 전 라인업에 지금 적용이 됐거든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4륜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모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손을 가져가면 메뉴가 구성이 바뀌고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슥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생각보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슥. 네. 엔진 출력은 기존하고 똑같이 150마력에 36.7kg 펄스미터의 토크를 발휘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비가 조금 향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물질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이는 같은 엔진으로 출력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연비는 조금 향상시켰고요. 그러면서도 유로 6D인가요? 굉장히 까다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연리를 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토크가 두둑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행을 하시더라도 보통 이 디젤 터보 모델 타시면은 반의 반박자 정도 약간 굼뜨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상쇄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 밟아보면은 반응이 즉각적인 편이고요. 힘의 손실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동성 좋습니다. 네, 이상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